최근 원달러 환율 움직임 심상치 않습니다. 1270원대에 올라서더니 1300원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이른바 강달러 충격은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에 여러 면에서 영향을 줍니다. 무엇보다 물가를 자극하고 외국인 자금 이탈을 촉발하죠. 채권시장도 요동치긴 마찬가지입니다. 미 국채금리 어느덧 3%에 근접해 가고 있고 국고채 금리 1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미국 연준의 5월 FOMC 회의를 앞두고 외환시장과 채권시장 긴급 점검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메리츠증권 투자전략팀 윤여삼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앞서 채권시장, 외환시장 간단하게 얘기는 했지만 정말로 요즘에 요동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채권 외환에 따라서 지금 증시까지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네. 전반적인 금융시장 움직임들이 하루라도 편할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네. 전체적인 방향성 자체가 실물 경제에 이제 부담을 주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지금 현재 국채 10년짜리가 3.4% 근처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네. 미국 국채 10년 3%입니다. 10년 내 최고치긴 한데 미국이 요 팬데믹 위기를 극복하고 단기적으로는 성장률이 조금 높은 수준을 나타냈지만 평균적으로 미국은 실질 기준으로 한 2% 정도 성장. 우리나라도 뭐 2% 초반대 정도를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 네. 그걸 훌쩍 뛰어넘은 이 금리 수준.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 물가를 진정시키고자 통화 정책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고, 그리고 성장성을 좀 해할 수 있다는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뭐 이번 주에 연준은 50bp 이상 그리고 연내에 2% 중반 이상의 연방 금리를 올릴 뭐 그런 선포들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지금 채권 시장 금리와 거기에 연동돼서 외환 시장도 그래서 달러가 지나치게 강세로 가고 있죠. 그런 부담들이 전 세계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강달러 말씀하셨으니까 환율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지금 원달러 환율도 지금 1270원대 올랐고 1300원대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1290원대까지 오를 것이다 네. 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워낙 강달러 기조다 보니까 일단 국내 외환시장부터 점검을 해주시죠. 일단은 뭐 한국 자체 펀더멘탈이 아주 훼손된 거는 아닙니다. 이번 4월 수출도 보시면 알겠지만 뭐 전년 대비 여전히 두 자릿대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양호한 수준 아니냐라고 보실 수도 있겠는데 네. 문제는 지금 전반적인 원자재 가격들 중심으로 해서 유가라든지 뭐 최근에 농산물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죠. 그래서 우리 지금 무역 수지 자체가 굉장히 많이 지금 안 좋아졌다라는 점. 그것만 해서 뭐 한국이 전체적으로 서비스업까지 다 합친 경상수지를 놓고 봤을 때 아직 마이너스로 갈 정도로 한국의 펀더멘탈이 망가진 건 아니지만 가장 또 중요한 초점은 미국의 지금 통화 정책이라든지 자금 무브가 미국 쪽에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원화만 약한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하지만 그런 민감도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주시장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 자본 유출입이 굉장히 좀 빠른 편에 속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외환 변동성에 대한 스트레스가 아주 높은 지역이다. 거기에 이제 중국 위안화가 그나마 중국 경제가 나쁨에도 불구하고 중국 외환 당국의 통제로 어느 정도 소폭이나마 절상 기조를 이어왔던 게 최근에 중국 경제가 굉장히 이런 셧다운이라든지 봉쇄 이슈 때문에 망가지기 시작하니까 중국 위안화까지 약세로 급격히 전환되면서 요 근래 1200원대 올라서 원화가 이제 하루에 10원 이상씩 튀어 올라가는 날은 중국 쪽 이슈까지 또 악재로 덮쳐졌다. 그러니까 삼중고죠. 지금 전체적인 인플레이션 때문에 우리의 무역 수지 자체가 적자로 돌아선 부분, 미국의 네. 통화 정책에 대한 스트레스, 그리고 아직까지 펀더멘탈이 미국이 좋기 때문에 달러 자체 강세기죠. 여기에 또 우리나라의 중요한 거래처이자 한국 경제 수출의 파트너인 중국이 안 좋다는 그 위안화 절하 기조의 전환까지 원달러 환율 쪽에 원화 가치에는 굉장한 스트레스 요인들이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중점적으로 짚어주긴 하셨지만 중국도 말씀하셨고 네. 잠깐 일본도 얘기하셨는데 엔화 같은 경우도 지금 역사적인 뭐 엔저점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맞습니다. 보면은 전반적으로 강달러 기조 때문에 그 글로벌 자본 이동이 미국 쪽으로 쏠림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전통적으로 엔화하면은 또 안전자산의 하나, 그랬죠. 이제 이런 좀 불안 시기에 또 강해질 수 있는 기반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전 세계 통화 정책이 가장 완화적이고 물가 상승도 가장 적은 지역이 또 일본이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BOJ는 여전히 현재 완화 기조를 이어간다라고 발언을 해놨고 엔달러 환율이 대략 역사적인 2000년대 초반에 한 130엔 정도를 기록하고 나서 지금
달러 기준으로는 최고치거든요. 지금 엔화 상대 가치가 이제 최저치죠. 이제 네. 엔화의 가치로만 환산해 놓고 보면. 근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건 달러뿐만이 아니라 다른 통화들하고의 평균 값으로 나타나는 실효 환율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달러하고만 비교하는 게 아니죠. 그 지표가 BIS라고 하는 세계 결제은행 기준으로 제시한 수치를 놓고 보면 90년대 이후 가장 최저 수준으로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엔달러 환율 기준으로 한 130엔에서의 지지선들을 보고 최근에 제 주변에서도 엔화 매입에 대한 의견을 타진하는 분들이 꽤 많으셨는데요. 좀 더 아직까지는 엔화를 지지할 수 있는 그러려고 하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일본이 지금 통화 물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통화 완화 기조를 이어가는 데 통화 정책에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미국이죠. 미국이 지금 FOMC들을 통해서 달러 강세를 지지하고 있는데 그 기대가 전부 다 반영이 됐다라고 할 정도. 그러려고 하면 미국의 2년짜리 국채금리, 기준금리에 가까이 붙어서 움직이는 금리가 지금 매주 10bp 단으로 올라가면서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를 아직 다 소화 못했다라고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담들이 진정되기 전까지는 뭐 엔화 그리고 우리 원화도 솔직히 좀 아직 안정되었다고 말하기 좀 힘든 국면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자, 이번 주 빅 이벤트를 짚어볼까요? FOMC 네. 예정돼 있습니다. 뭐 세계 금융시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 50bp 뭐 이른바 빅스텝이라고 하는데 빅스텝이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에서 최근 들어서는 일각에서는 또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까지도 뭐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채권 전문가들 전망은 어떤가요? 일단은 이번 5월 달 같은 경우에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나 그리고 패드 와처들이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지난 3월에도 사실은 물가에 대한 압박이 컸지만 약속했던 25bp로 첫 포문을 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소통이 돼 있는 한 50bp 단으로 가는데 대신 6월부터 7월 달 그 인상에 대한 기대치나 확률은 방금 얘기하셨던 75bp까지 열려 있는 게 아니냐. 특히나 CM이라고 하는 미국의 선물을 거래하는 곳에서 연방금리의 이제 그 선물을 추정해 봤을 때 6월 달에 75bp 확률을 지금 거의 한 8, 90% 정도 프라이싱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 정도로 지금 자이언트 스텝이나 연내 보통 시장 참가자들은 한 2.5% 정도까지 미국의 연말까지 네. 기준금리 수준을 보고 내년까지 3%를 프라이싱하고 있는데 조금 일부 앞당겨주고 있는 채권 시장이 보여주고 있는 선도금리 단에서의 기대는 연내 3%까지도 갈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뭐 50bp 이상의 금리 인상에 대한 거론도 나오고 있고 그 불확실성 때문에 만약에 이 기대가 다 소화됐다고 하면 연말까지 2.5%의 기준금리였던 미국의 2년짜리 금리가 한 2.5%에 잡혀 있어야 되는데 지난 주말에 2.7% 근처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그런 리스크들이 좀 뒷걸음질을 쳐야 아까 얘기 드렸던 외환시장이나 채권시장이 지금 10년 내 최고치를 받고 있는 스트레스가 좀 진정되면서 매일 3% 이상씩 지금 급등락 요동을 치고 있는 미국 증시도 일단 변동성 국면부터 좀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짚어봐야 될 건 이제 미 국채 금리일 것 같아요. 지금 10년물 같은 거 3% 가까이 근접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역시 이제 뭐 긴축의 강한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는 것과 다 연동이 돼서 돼 있죠. 시그널이 나오면 국채 금리가 오르고 국채가 오르면 또 증시의 낙지고 뭐 이런 식의 연관관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서 국채 금리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미국이 아까 처음에 깔고 얘기 드렸다시피 지금 성장성 자체를 어느 정도 위협하고 올라가는 금리 수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거에 아주 그냥 단편적인 예를 하나 드리면 보통 금리가 오를 때는 금융주 특히나 은행 같은 경우에는 예대 마진 개선이라든지 그런 금리 방향성에 따라서 상승하는 게 관례인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은행주들이 저 올라가는 금리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금리가 경제에 부담이 되고 뭐 단순히 채권 트레이딩하는 그런 평가 부분이 아니라 나중에 경기 침체라든지 그런 게 은행들의 대출의 부실화까지도 자극하면 어떻게 하지? 최근에 미국의 모기지 대출 금리도 국채 금리 3% 올라간 것보다 훨씬 가파른 속도로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고 치솟고 있거든요. 뭐 5%대를 넘어섰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장기 금리는 상당히 부담을 주고 있고 단기 금리는 통화 정책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10년짜리와 2년짜리 채권 만기 차이가 꽤 많이 나는데 3월 달에 일부 역전도 나왔고 일부 연준이 자산을 축소하면서 장기 채권을 매도할 거니까 그래서 장기 금리가 더 올라야 되지 않겠어라고 해서 장단기 역전이 좀 풀리는 듯 보였는데 4월 달 들어와서 연방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 때문에 다시 20bp 내외 정도로 그래서 전체적인 채권 시장이 보여주고 있는 시그널은
앞으로 경제에 상당히 부담이 누적돼 있고 안 좋은 방향 쪽으로 좀 더 흘러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됩니다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장 선생의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고 나는 것도 뭐 어쨌든 침체 전조 현상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네, 최근 몇 번 나타났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지금- 인식상 연장선상에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또 뭐 2년, 10년 얘기도 했지만 미국의 30년짜리 초장기랑 미국에서 가장 평균적인 만기의 채권이라는 5년짜리랑도 지금 역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현상들이 보통의 30년짜리 국채를 5년짜리 금리가 통화정책 부담 때문에 네. 많이 올라서 붙는 경우에 금리 정점을 기록하고 그 금리 정점의 이면에는 경제가 다운 사이클, 그러니까 한마디로 침체라고 꼭 단언할 수는 없지만 경제가 어느 정도 하강 국면에 진입하는 경험들이 많았다. 그런 측면에서 장기 금리는 여기서 올라가는 속도들은 점점 좀 줄고는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소득 기준으로서 감당할 수 있느냐 쪽에서 장기 금리 상승 속도는 점점 줄고 단기 쪽에서 오히려 붙으면서 유동성이 줄고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대출자들은 그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이라든지 솔직히 미국 정부도 지금 정부 부채가 많이 늘어 있어서 이 금리가 올라오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재정 적자라든지 이런 데 대한 부담도 같이 쌓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준이 올해 연내 통화 정책의 기조 고삐를 적당한 수준에서 또 풀어야 될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당장의 연준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매파로 아주 강력하게 시장을 호되게 다루고 있지만 연말쯤 가면은 한 2% 중반쯤에서는 한번 호흡이 멈출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들을 갖고 버텨가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로 다시 시각을 돌려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근데 네네. 사실 앞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다가 넘어간 거긴 한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 총재도 바뀌었죠. 네. 지금 정부가 또 바뀌는 시기인 거죠.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환율이 많이 오르자 정부가 뭐 구두 개입까지도 발언을 했는데 네. 하는가 또 묘한 시각차도 보였고 이래서 약간 시장의 시그널이 좀 혼동된다라는 지적, 엇박자 지적도 있었거든요. 네네. 진짜 엇박자라는 표현 자체도 모순이긴 하죠. 네. 독립된 한국은행이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의 시그널이 헷갈린다라는 뭐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에 말이죠. 이런 지적들이 있어서요. 네. 관련돼서는 시장 안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또 시장이 취약해지고 대외 이벤트들이 집중돼서 들어오는데 안에서는 뭐 전체적인 정부와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까지도 바뀌면서 소통에 대한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뭐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했던 것 중에 뭐 이제 시장 특히나 원화 약세해줬던 게 다른 나라랑 비교해 놓고 봐도 원화가 유독 약한 건 아니고 그리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우리도 어느 정도 금리 인상 기조 통화정책 보조를 맞추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올해 연내 역전되는 것까지 불가피하다. 뭐 이런 것까지는 미국이 펀더멘탈이 우리보다 훨씬 지금 물가나 경기 상황이 낮기 때문에 더 세게 가는 부분까지 인정하더라도 지금 원달러 환율 수준을 놓고 보면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외부 요인에 들어왔을 때 환시 개입을 적극적으로 하는 건 사실 좀 불필요한 총알을 낭비할 수 있는 과거에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외환보유고를 동원하면서 환방화에 나섰다가 오히려 외환보유고만 줄어드는 그런 경험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균형감을 잡는 발언들이었고 그래서 이게 엇박자라는 부분보다는 이 교체 시기에 아직까지 소통에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더 신중성이나 그리고 되려 이런 요인들이 외부에 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고 움직이자는 신중론 쪽으로 이해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환율이 워낙 급등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까 그래서 제가 여기 들은 것 중에 중요한 게 우리나라 자체 요인들이 많이 무너졌느냐 부분을 봐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 경상수지 부분이나 무역수지는 어쩔 수 없이 수입 부분 때문에 어쩔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에서도 주시장이 미국 쪽이 펀더멘탈이 좋기 때문에 주시장에서 이탈을 막을 수 없거든요. 또 그렇지만 채권시장이라든지 전반적인 자금시장 틀로 놓고 보면 아직까지는 그렇게 한국의 펀더멘탈의 의심으로 돈이 빠진다는 징후는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발언이 나왔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메리츠증권 투자전략팀 윤여삼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